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리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여의도에 눈이 대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눈이 내리고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쪽이 있다면 확실히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움직임, 색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사고 있는 쪽에 뭐 한미반도체,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일부 금융주나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 볼게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네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 좀 해석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카카오까지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또 담아가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가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자, 김덕호 대표님, 딥소공입니다. 딥스크의 역습, 딥스크가 쏘아 올린 공, AI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까요? 확실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오늘 우리 시장은 반영을 시켜가고 있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단, 반도체는 단기 악재로 봐야 하는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설 연휴 때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던 것은 단기 충격파일 것이다, 얼음, 팔지 말아라, 사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진다라는 것은 글쎄요, 남반대세, 그 의견의 반대세라고 하는 세력도 많아 보이거든요. 오늘 일자리가 참 굉장히 좀 재밌네요. 명절 끝난 첫 방송이기도 하고, 또 하필 또 오늘 패션이 두 분이 이제 양대 장봉과 음대 장봉을 또 이렇게 띄고 지금 나타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사실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를 바라봤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크게 당황할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저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서 반도체 굴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100개, 1000개 기업들이 도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중국 정부에서는 대서특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지금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벤처 투자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VC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VC들이 투자한 게 모든 기업들이 다 대박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0개 중에 1개라도 성공이 되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데, 중국 정부는 이 부채를 이제 중앙 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금리를 완화를 하면서 빚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켜서 하다 보니까 중국 내수는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들 중심으로의 호재를 많이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유지력이 과연 오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첫 번째 의심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일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HSMC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라고 해서 이 기업이 이제 과거 시진핑 정부 당시에도 자금을 받고 엄청나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육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나노 이하급에 대해서 제품들을 양산할 것이다 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장 건설도 지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다 해체되고 무야무야 도망을 가버렸죠. 뭐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샹디센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샹디센이라고 하는 회사도 중국의 GPU 기업 1위가 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 받고 지금 직원이 4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충격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1인자를 대항마가 나왔을 때 주가는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위, 그러니까 대항마가 과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시장의 점유율을 빨리 확보할 것인가라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픈 AI 주도의 시장이 바뀔 것이다. 물론 서비스의 질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딥시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서버라든가 관리해야 되는 역량들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앞으로 하드웨어 부분들을 현재 H800 정도에 되는 낮은 단계의 제품만 계속 활용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즉 H800만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에 대한 집적도, 그러니까 밀접도가, 그리고 오히려 밀도와 오히려 이제
하퍼칩 이후로부터 나왔던 HBM 시리즈를 이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집적도를 계산을 본다라면은 결국은 중국이야 땅덩이 넓으니까 뭐 H800으로 계속 지으면 되겠죠. 또 어차피 지금 노는 땅도 많고 중국 내 건설업계들도 불황이다 보니까 뭐 이 빌미로 건설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추세를 계속 오래 유지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반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 쪽은 지금이 또 하나의 조정 시기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SK 하이닉스를 그동안 좀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오늘 주가가 또 빠지고 있잖아요. HBM 시리즈 지금 납품을 하겠다. 팔 닿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HBM3를 지금 납품을 한다.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이제부터 호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다? 단기적인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실질적인 납품이 된 물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중국 고객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포지션이 있는데 그럼 중국의 딥시크가 잘 된다. 그럼 삼성전자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의 매도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그 8단 5세대 HBM 엔비디아 승인받았다라는 보도 있었는데 또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안개가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또 잘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 싶은데요. 자, 우리 윤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싸게 만들 수 있다가 앞으로 이 반도체 신액에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를 불러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 지금이 기회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더 투자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가 오히려 가격이 싸졌을 때가 기회다라는 논리가 사실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오늘 나타난 이 20만 닉스 우리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안 들어갔던 사람에겐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시기적으로도 윤 대표님께서도 오케이 사인이세요? 네, 저도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0만 원은 조금 비싸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없는 투자자인데 이제 이번 조금 조정을 빌미로 내가 기회로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좀 괜찮은 가격대가 이제 18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20만 원대에 사는 것보다 뭐 못해도 한 19만 원대, 한 18만 원대 이 정도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명절 연휴였었죠. 유일하게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쉬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명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딥시크를 우리가 좀 팩트를 짚어보자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지금 뭐 가격 경쟁에서는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중국산 AI다 보니까 지금 정보 검증에서 한 83% 정도의 높은 실패율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보안상 취약점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또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런 폭발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AI까지 이렇게 중국의 가격 경쟁에 뺏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AI가 지금 버블인가?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중국발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 이제 다시 좀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다. 그래서 좀 산업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온 전력기기도 그렇고 지금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잘 상승을 하다가 부러진 섹터와 종목군들이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지금 많이 하락한 AI 반도체를 담는다 혹은 전력기기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 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2월이 되고 또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노이즈가 일단나게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사실 50%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확률도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짝 담궈보기에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네. 부분이라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당연히 SK 하이닉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 단 조금 더 지켜보고 가격이 좀만 아래로 빠져준다면 이제 거기서 분할 매수를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도 봐야 될 거예요. 엔비디아 관련 불확실성도 봐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 과연 지금 그 H20까지도 수출 규제를 둘 것인가, 중국한테 수출하고 있는 쪽. 그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이 더 줄어들 것인가.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이런 연결고리까지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또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김덕구 대표님 엔비디아 올라도 우리 시장 안 올랐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확인할 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GRT랑 피델릭스 어떻게 보면 설 연휴, 딥시크 연휴 그때 다 반영시키는 오늘장. 오늘 가장 상한가 크게 올랐었던 쪽은 GRT 피델릭스였다면 이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더 매력도가 부각되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가의 칩을 이제 대량으로 활용을 해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칩을 우리가 양자 컴퓨터 쪽을 계속 가려고 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칩이 계속 작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류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이 철의 문제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쿼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만큼 봤을 때 지금 딥시크 관련주로 이제 급등했다가 빠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GRT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 몰이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오픈AI가 처음에 잘 됐을 때 우리도 너도 나도 그때부터 꺼드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하이퍼 클로버 X 잘 될 것이다 라고 네이버 떴다가 그다음 어떻게 했죠? 또 거품 빠지니까 또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슈들이 좀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챗 GPT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순순히 그럼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싸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중국 가시면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 이런 꿀알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공장에 누워서 그냥 손가락 툭툭 건드는 영상도 있잖아요. 그거 다 중국 영상이잖아요. 기계 쓰면은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걸 사람 쓰는 게 더 싸니까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심심이라는 어플 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네. 뭔가 대화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데 그거 누가 한 심심이. 겁니까? 네,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심심이가 갖고 있던 그 AI 대화 기술이 있다라면은 지금 오픈 AI 정도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이 워낙 많고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AI 규제가 워낙 강한 속에서도 반도체 굴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표방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나온 이슈다. 그래서 저는 매매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럼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오르더라도 한 2, 3일 오르더라도 안 보고 SK 하이닉스 내릴 때 더 비중 담아가는 전략으로 취하겠다. 차라리 이쪽일까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지금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 딥시크가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처리 속도라든가 이제 디테일 부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의 규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용 계획은 사실상 중국 내 인민들을 기준으로 많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부터 칩을 수입을 해가고 있잖아요. 결국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단기적인 오늘의 분출은 단기적인 분출의 제한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 제외하고 오늘 반응 나오는 쪽 소프트웨어예요. 윤 대표님, 이유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저비용 AI 갖다 쓰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진 거고 당연히 그쪽에서 빛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 AI 본격적으로 착수 시작한다고 하니까 주가 오르잖아요. AI 소프트웨어가 못 갈 건 아니었지만 시기의 문제였던 상황에서 좀 빨리 앞당겨진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우리가 12월까지 또 흐름이 좋았다가 지금 조정이 네. 나왔던 상황에서 또 이런 이슈로 다시 이제 웃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지금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너무 긍정적인 이제 좀 우리가 뭔가 저비용으로 이런 AI 추론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승을 하고 네. 이제 이외에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일단 이런 뭔가 딥시크 후폭풍 반사 이익을 기대를 하면서 당분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대형주단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 네이버가 보시면은 상승을 잘 하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다가 보시면 최근 보시면 항상 22만 원이 저항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너무 반갑기는 하는데 지금 22만 원을 뚫지 못하고 이제 다시 조금 부러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필두로 소프트웨어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단연 보고 있는 것들이 일단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이스트소프트와 한글과학 컴퓨터인데요. 이제 우리가 단순 소프트웨어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AI 모멘텀 수혜가 지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결국엔 좀 실적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트소프트와 한글과학 컴퓨터를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 한글과학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를 중심으로 이제 AI 모멘텀이 빠르게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좀 가시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단순 테마가 아니라 당분간 이제 미국 시장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하드웨어 단의 반도체가 좋을 땐 이렇게 소프트웨어 단의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조정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대결 구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같이 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하드웨어 빠지면 좀 담아보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또 빠지면 다시 담아보고 이런 전략으로 당분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에 뭐 두 영역 다 있어도 괜찮겠다. 뭐 시기의 움직임에 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김 대표님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웃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네이버, 카카오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예쁘게 볼 만한 쪽은 외국인 수급 뒷받침되어 있었던 네이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회는 충분히 이 딥시크발 영향에 따라서 기대감 실어도 괜찮은 거 맞는지 어떤 평가 주세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포탈을 갖고 있죠. 강력한 포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격하기 굉장히 편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쇼핑이나 커머스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벌써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도 굉장히 많은 B2B 역량 그리고 이제 B2C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당연히 이제 SNS가 카카오를 대부분 많이 다 쓰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장의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우리가 좀 구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점유 자체를 보았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카카오가 사실 이번에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아실 겁니다. 카카오그룹에서 우리나라 국민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기업에 유출을 했는데 과징금이 얼마 안 나왔죠. 1인당 제가 알기로 실제 1인당 그 과징금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한 147원 정도 넘기면 개인정보 넘겨도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났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해도 봐주고 눈 감아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기술력으로 우리가 봤을 때 카카오랑 연동되는 게 많습니다라는 것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당장 우리가 떠올리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당장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입장을 본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네이버가 우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양자 태기를 반드시 한다면 저는 네이버 쪽에 좀 더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네이버 샀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오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 한번 믿어보자 네이버. 알겠습니다. 주식은 참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윤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이게 삼성전자는 지금은 투자에 긍정적으로 이전에 보셨잖아요, 윤 대표님. 딥시크 이후에 달라진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어떠한 소식이 나와도 지금 별 반응이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그냥 뭐 51대 부정적인 점수 49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게 정말 저는 지금이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겠다로 보여지는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오늘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예상치 좀 하회했죠. 뭐 근데 이제는 좀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와도 별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HBM3 8단 제품 공급 승인 받았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제는 우리가 의문인 거죠. 이게 진짜냐? 이런 얘기만 지금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좀 우리가 이제 이걸 접근했을 때도 그래 뭐 아직도 지지부진한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매력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재에 너무 둔감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악재가 반영된 주가라는 거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저점이 49,900원. 지금 이 가격이 다시 오지 않고 있습니다. 5만 원 초반대를 어느 정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매력도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가격은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저는 5만 원에서 한 5만 1,000원, 사실 5만 2천 원대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사실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잡힌 부분이네요. 자, 전력 원전 날벼락 섹터인데 김덕구 대표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과투자하게 되고 더더욱 미중 간의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 쓰일 쪽은 맞을 것 같은데 딥시크 영향 때문에 지금 좀 빠져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쉴 때도 되기도 했고요. 짧게 어떤 관점 보십니까, 포지션?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물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52주의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이 25,000원입니다. 근데 25,150원에 끝났다는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여전히 저는 원전주나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중국 내에서의 그 설비 부분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논란은 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경쟁자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 항상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고 이 의문을 토대로 이제 기존의 선두 기업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관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서버 관리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좀 폭을 넓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클라우드 기업까지도 우리가 지금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조정 시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여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